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낸 차이점은 놀랍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영업도 하고 슈퍼바이저도 하면서 수백 개의 가맹점을 직접 관리했었어요. 전략기획팀에서 수천 개 가맹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에 다니면서 7개의 가맹점을 직접 창업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가맹점들의 성공 사례 같은 걸 얼마나 열심히 분석을 해봤겠어요. 상위 10%의 가맹점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 반면에 망하는 가맹점들은 왜 망하는 걸까? 이렇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제 매장에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도 많겠다, 뭐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낸 차이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점포의 자리. 잘 되는 가맹점은 좋은 자리에 있었고 안 되는 가맹점은 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운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간에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의 90%는 점포 자리 때문인데 본사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문제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문제를 모르고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생 낭비죠.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라고? 그렇다면 운영을 엉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맞다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정말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가맹점에서 내 욕했어? 갑자기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영업팀 차장님이었는데 평소에 되게 점잖은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아침부터 쌍욕을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차장님. 제가 설마 차장님 욕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장님이 더 흥분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네가 땡땡점 자리 잘못 잡아서 장사 안 되는 거라고 했다며. 거기 내가 찾아준 자리인 거 뻔히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하면 나 매기는 거지, 새끼야. 지금 땡땡점에서 나한테 책임지라고 얼마나 지랄을 떨었는지 알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땡땡점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제가 슈퍼바이저로서 매장에 방문했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슈퍼바이저님, 저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매장도 깨끗하고 전단지도 매일 돌리고 고객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장사는 너무 안 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 말씀대로 그 매장은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고 홍보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다만 점포 자리가 신입사원인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었어요. 터무니없이 월세도 비쌌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다가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사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자리가 안 좋은 것 치고는 사장님이 선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장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이렇게 제 딴에는 위로의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사장님이 갖고 있던 울분의 포인트를 제가 건드린 겁니다. 그때 영업팀 차장님이 화가 좀 풀리고 나서 저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사장님이 예전에도 몇 번 점포 자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사에서 예상한 매출의 반도 안 나온다. 본사 전문가가 그런 자리를 추천해주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나쁜 자리 추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사장님에게 돌린 거예요. 자리는 문제가 없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QSC 철저히 지키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장 전단지 10,000장 더 주문 넣어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사장님 편을 들어드린 거죠. 영업팀 차장님을 비롯해서 본사 입장이 되게 난처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땡땡점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드려도 따르지 않았고요. 본사의 방침도 무시하고 멋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 얘기가 본사에서 추천해준 잘못된 자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자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열심히 해서 뭐하냐. 그런 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가맹점에서 점포 자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자리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자리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본사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리가 안 좋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업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점포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맹점을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제 실적과 팀의 실적이 깎이게 되고요. 저와 팀원들의 월급도 깎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제 슈퍼바이저 시절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매장을 관리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는 매장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슈퍼바이저로서 매장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포 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맹점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QSC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뉴얼 지키셔야죠. 청소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QSC를 잘 지키시잖아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장님, QSC를 더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도 솔직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맹점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폐업을 권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제가 가맹점의 진실을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진실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저는 제 회사 생활도 중요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뭐가 맞고 틀린지를 떠나서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점포 자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본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점포 자리가 정말로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의 90%나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던 사장님 중에 저와 같은 순댓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3개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었어요. 월 매출이 다 5천만 원이 넘었고요. 가장 잘 되는 매장은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사장님이 오픈하는 매장마다 다 대박이 나니까 장사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순댓국집을 하나 헐값에 인수합니다. 거기 월 매출은 3천만 원 정도로 높지 않았는데요. 그 사장님 말로는 자기가 운영하면 월 매출 최소 5천만 원은 넘길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장을 인수한 사장님은 깔끔하게 매장 리모델링도 하고요. 음식의 맛이나 청결, 서비스 등 QSC도 다른 매장들처럼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에이스 직원을 점장으로 보내서 운영도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결과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사장님은 그 매장을 포기하고 더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처음에 그 매장을 봤을 때 점포 자리는 좋은데 운영이 형편없어서 안 되는 매장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장사는 자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제 개인 브랜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가서 매장 상태를 확인하고요. 매주 총괄 관리자에게 매장 퀄리티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반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안 가본 매장도 있어요. 100% 점장에게 맡기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놔둬요. 그러면 점장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점장이 바뀐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매출 7천 하는 매장은 항상 7천, 매출 4천 하는 매장은 항상 4천이에요. 점장에 따라 순이익의 차이가 날 때는 있지만 매출은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심지어 한 지점의 점장이 우울증 때문에 9개월 동안 출근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알바생들로 땜빵을 시켰는데 결국 9개월 동안 점장이 출근을 못한 거예요. 제가 아끼던 점장이라 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런데 점장이 출근을 못하니까 매장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도 매출이 전혀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장사는 자리라는 거죠. 결국 장사는 자리인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매출 변화를 통계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제가 양도양수에서 사장이 바뀐 가맹점을 100개점 이상 추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운영을 너무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조리 매뉴얼 안 지키고 더럽고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엔 매출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동네에서 영업을 너무 잘하고 극도로 친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매출
매출이 오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예외적인 10%의 상황이고요. 90%는 사장이 바뀌어도 매출이 안 바뀌어요. 물론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오늘은 홀 매장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프랜차이즈는 자리가 정해진 이상 운영 잘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운영 못한다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매장 관리를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겠는걸? 기본만 지키는 선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어.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많은 걸 내려놓고 점장에게 100%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냥 매장을 방치하고 사장은 펑펑 놀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사업 확장을 해나가면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요. 사장이 펑펑 놀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 그런 사장을 위해서 묵묵하게 일해줄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한다 뿐이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매장이 장사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오늘 제 경험에 공감이 되셨다면 사실 우리가 매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리를 잘못 잡은 거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답이 없는 상태로 의미 없는 고생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본사에 물어봐서 매출 상위권 가맹점들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잘 되는 상권은 뭐가 다른지 많이 다녀봐야 돼요. 여러 상권을 비교도 해보고 우리 브랜드가 다른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는지도 계속 파악해 봐야 되고요. 많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가게 안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 저는 빠르게 폐업을 고려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시간 끌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자리가 잘못됐으면 폐업을 하고 브랜드가 잘못된 거라면 브랜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운영을 더 잘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점포 자리를 잘 잡는 거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